예, 안녕하세요. 이동훈입니다. 자, 더 북 오브 쉐이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할 내용은 컬러 내용이고요. 지난 시간까지 컬러에 관련된 벡터에 대한 표현과 자, 그 다음에 자, 컬러를 섞는, 믹싱하는 것들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오늘 강의를 녹화하는 시점에 태풍이 다가오고 있어서요.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아마 소리에도 좀 사운드에도 섞일 것 같아요. 자, 일단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칼라를 믹싱할 때 칼라 전체를 믹싱하는 예를 한번 우리가 U타임과 사인을 이용해서 애니메이팅 시키는 모습을 살펴보았었고요. 자, 믹스 함수를 사용했었죠. 믹스 함수를 통해서 두 가지 칼라를 섞는 것. 자, 그리고 칼라에는 각각 RGB 채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RGB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각 채널별로 다르게 섞는 정도를 갖다가 바꿔서 표현하는 기법에 대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컬러 모델인 HSB 컬러 모델에 대해서 약간 다루었었죠. 보통 Hue, Saturation, Brightness, B 대신 V를 쓰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때는 Hue, Saturation, Value라고 합니다. Hue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색깔을 의미하고요. S 컬러죠. S는 Saturation, 채도입니다. B는 Brightness 또는 Value, V. 그래서 명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떤 컬러를 갖다가 주변 컬러를 갖다가 더 편하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HSB 컬러 모델을 설명했었죠. 제가 보통 수업 시간에 쓰는 강의 교재에 또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법한 그림입니다. 우리가 뭐 포토샵이나 그다음에 파워포인트 등 여러 가지 툴에서 이런 식으로 컬러가 표현된 경우를 많이 보셨죠. 이게 바로 HSB 또는 HSV 컬러 모델입니다. HSL도 조금 다른데요. 보시면 자 X축을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정도, 빨간색부터 시작해서 빨주노 주파남보, 다음에 다시 빨간색으로 돌아오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자 Y축을 중심으로 이 채도라는 것이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검은색이 많이 섞여 있는 어떤 상태에서 탁한 상태죠. 원색에 가까운 컬러로 변화되는 모습이고요. 원래 컬러가 명도까지 세 가지 요소이기 때문에 3천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픽 툴에서는 3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옆에 이제 작은 바가 보이시죠? 선택된 컬러에 대해서 명도의 변화를 갖다가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2차원에서 축을 하나 떼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많이 이때 동안 사실 썼었던,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썼었던 컬러 모델인데요. 이게 바로 HSB 컬러 모델입니다. 자, 우리가 RGB 컬러 자체 컴퓨터에서 표현하는 것은 벡터 3가 됐든 벡터 4가 됐든 각각 채널이 레드, 그린, 블루에 의해서 실제 섞여요. RGB 모델에서는요. 실제 모니터 스크린에서 그 세 개의 컬러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그 일렉트로닉 건이라고 하죠. 전자총이 있는데 물론 이것은 우리가 CRT 모니터입니다. 이 그 전자총 자체가 RGB 세 가지의 컬러를 갖다가 그 실제 전압에 따라서 쏘아줘서 그 컬러 그 세 개의 채널이 합쳐져서 컬러가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의 어떤 표준적인 컬러를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RGB 세 개의 채널을 사용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적으로는 RGB 세 개를 쓰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입력도 레드, 그린, 블루에 대한 컬러로 들어가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직관적으로 컬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RGB라는 이 세 개의 숫자를 가지고 표현하는 게 어려우니까 자 우리가 인터페이스 상에서는 HSB를 쓰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RGB 컬러를 HSB로 바꾸거나 HSB로 표현된 값을 RGB로 바꾸는 변환 함수가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RGB to HSB, 반대로 HSB를 RGB로 바꿀 때는 HSB RGB 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자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유사한 것이 한글로 된 자료가 있어서 한번 보긴 할게요. HSB라고 치시면 RGB와 HSB 희연이라는 분이신 것 같은데요. GitHub에 다음과 같이 RGB와 HSB의 어떤 변환에 관련된 설명 블로그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셔서 한글 자료니까 편하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변환식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실제 RGB와 RGB 큐브가 HSB 실린더로 가기 위해서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내용들이 일부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기하학적 변환의 내용들이 컨버팅 하는 데 있어서 적용되지 않았나 싶고요. 제가 이 내용을 갖다 꼼꼼하게 점검해 보진 않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보시면 조금 더 깊이 있게 RGB와 HSB 간의 변환 과정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튼 자, 밑에 있는 소스 코드를 보시면요, RGB to HSB라고 하는 함수가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가지 믹스 함수를 섞어서 쓰는 형태가 되어 있는데, 입력이 일단은 RGB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에 따른 출력이 아마 HSB 값으로 바뀐 값이 출력되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HSB를 RGB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실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거겠죠. 입력으로 HSB 값이 들어왔을 때 이게 실제 화면 컴퓨테이션 하는 데 있어서 RGB 값으로 전환되어줘야 되니까요. 자, 이니고 QRS라는 사람이 주석에서 우리가 많이 보이는데요. 상당히 쉐이더 토이 이쪽 분야에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튼 HSB 들어온 값을 RGB로 바꾸는 이런 함수가 일단 주어져 있다고 봅시다.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유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살펴보진 않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지금 뭘까요? 아주 탁한 색에서 밝은 색으로 가는 거 보니까 명도일까요? 채도일까요? 탁함의 정도가 채도이죠. 맞습니까? 네, 세츄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컬러를 표현한 걸 보면 가늠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어떻습니까? 제가 펜을 써볼까요? 자, X축에서는 뭐가 바뀌고 있습니까? X축에서는 자, 빨간색부터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이제 컬러 자 성분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자, 휴 성분이고요. 자, Y축은 어떻습니까? 자, 탁한 정도에서 순한 정도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세츄레이션이 이죠? 이것이 세츄레이션이 아니라 제가 말 실수했네요. 이것은 탁한 정도가 아니라 컬러가 들어와 있지 않네요. 제가 완전 실수했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거는 브라이트니스네요. 컬러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검정색에 가까운 거는 이게 지금 그 어떤 라이트 에너지가 거의 없다는 표시네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세츄레이션은 흰색에 가까운 컬러를 분포되는 게 세츄레이션 모양이거든요. 그게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휴와 브라이트니스에 관련된 성분으로 표현된 그림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그래서 메인문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자, 0과 1 사이에 좌표계를 정교화해 준 거 볼 수 있고요. 백그라운드를 빛이 없는 상태, 즉 검은색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다음 뭘 하냐면 바로 HSB를 RGB로 바꾸겠다라고 했으니까 입력이 HSB가 입력이 돼야겠죠. 그래서 0과 1 사이의 값입니다. 자, 그래서 X 좌표계 0과 1을 사이의 값을 갖다가
자, 0개에서 1로 가는 이 값 자체에서 그 휴 값으로 입력을 줬고요. 그 다음에 saturation 채도는 일단 1이란 값을 고정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hue, saturation, brightness Y축으로 올라가면서 brightness가 올라가는 형태로 값을 바꿨네요. 단지 이렇게 이 함수를 써서 컬러 값을 갖다가 자, 알파 값과 결합시켜서 출력하면 이런 모양이 납니다.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 여기다가 1.0을 줄게요. 아, 어떻습니까? 야, 이제 채도 값을 갖다가 변화시킨 거거든요. 채도를 갖다가 값을 갖다가 변화시키니까 이렇게 자, 순색에 가깝지 않은 흰색 계열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Y축을 채도로 두었을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일단 이런 식의 우리가 모양으로 브라이트니스가 빠진 형태에서의 컬러 값들 살펴봤는데요. 모양이 조금 다르죠, 아까 그림에서. 자, 완전 검은색이었는데 채도와 색상, 이 그래프를 갖다가 모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실제로 HSB 모델은 이렇게 직사각형 모델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 원뿔에 가까운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 실린더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자, HSB 아까 제가 찾았던 거에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휴와 자, 이제 원형에 있어서 돌아가면서 휴 컬러 값이 바뀌고요. 자, 여기서부터 점점 세츄레이션이 채도가 높아지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밸류 값이 브라이트니스가 없다가 점점 브라이트니스가 밝아지어서 원색에 가까운 값이 브라이트가 밝아지죠. 브라이트니스가 거의 없으니까 검정색일 겁니다. 자, 그런 모양을 갖다가 이렇게 실린더형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사실 검정색이란 거는 그 밑에 있는 모든 값은 밸류 값이 없기 때문에 휴가 어떻게 변하든 모든 값이 검정색입니다. 따라서 조금 더 정밀하게는 이런 식의 자, 내려갈수록 원뿔에 가까운 형태로 표현되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모델이죠. 뭐 근사화시킨 어떤 다른 형태에서는 그 원형이 아닌 이렇게 육각뿔의 형태로 표현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HSB 모델 중에서 브라이트니스 파트를 빼면 일단은 원형의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는 형태로 이런 방사형의 구도로 HSB를 실질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게 뭡니까? 좌표계가 얘는 우리가 말하는 직교 좌표계를 쓰는 거죠. 카티슨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또는 렉탱귤러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직교 좌표계 모양인데, 자, 이렇게 좌표계가 변환되면 여러분 일단 어떤 형태의 좌표계를 쓰기가 편할까요? 자, 이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좌표계가 훨씬 편할 겁니다. 우리 원형 좌표계죠. 원 좌표계. 자, 보시면 아마도 이 점이 일단은 0,0의 위치 자체도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점이 0,0인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각에 의해서 표현이 되고 x, y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 점을 표현하고 싶다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는 것은 x, y라는 좌표를 갖다가 대신에 뭐를 바꾸는 거예요? 시타와 원점에서 그 전까지의 거리인 L, 랭스로 바꾸는 게 폴라 좌표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에 대한 일단 그 좌표계의 변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컬러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 개념이 나왔으니까 이걸 한번 살펴보는 것도 유용할 거라고 판단이 돼요. 자, 일단은 그 이 점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좌표계 축에서 이메이지 점 xy가 존재할 때 이메이지
xy가 존재할 때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요? 시타와 원점에서부터 거리인 L로 바꿔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xy가 존재할 때 이 원점에서 이 xy까지의 거리잖아요. 그죠? 거리 구하는 것은 피타고라스 정의에 의해서 쉽게 구할 수 있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루트 시킨 게 아마 a일 거예요. 맞나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각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xy라는 좌표가 주어졌을 때 x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고 y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예요. 그러면 삼각함수 중에서 뭘 쓰면 좋겠습니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 그렇죠? 자, 이 탄젠트 시타가 뭐분의 뭐예요? x분의 y입니다. 따라서 시타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자, 아크 탄젠트, 즉 탄젠트 인버스라고 볼 수 있는데 x분의 y로 표현하면 될 거예요. 자, 이것은 삼각함수를 좀 아시는 분들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모르신 분들은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일단은 필요한 게 앵글과 랭스다. 맞나요? 자, 그리고 그렇게 구해진 값들을 0과 1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랭스에 관련 경우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원형의 좌표를 갖다가 0과 1 사이, 반지름 1인 원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아크 탄젠트 yx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x분의 y를 반환하는 아크 탄젠트 함수입니다. 그 각을 반환하는 거죠. x분의 y로. 자, 그 값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의 값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 3.14에서 3.14. 우리 반시계 방향으로 각은 정의가 됩니다. 오른손 우리가 좌표계를 보통 쓴다고 표현하는데요. 자, 다시 그리자면 반시계 방향이 어디입니까? 이쪽 방향이죠. 자, 여기서 양의 어떤 값이 될 거고요. 자, 시계 방향, 이쪽 방향은 음의 각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2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자, 파이가 되는 거죠. 반대로 이쪽으로 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자, 이렇게 돌리면 마이너스 파이가 될 거예요. 일단 여러분 좌표계에서 어디가 양의 방향이고 어디가 음의 방향인지 자, 이해가 우리가 이런 그 좌표계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 이런 각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보통은 그 오른손 좌표계라고 해서 앞쪽이 G축이라고 봤을 때 자, 손을 갖다가 Z축으로 엄지손가락을 갖다 대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제 돌아가는 방향이 일반적으로 양의 방향이라고 보통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의 값, 네, 레디언스를 반환하는 아크 탄젠트를 쓸 건데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값을 갖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파이로 나눠서 이 값을 정규화 시킬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설명을 좀 빠뜨렸네요. 뭘 빠뜨렸냐면, 여기 다시 설명 좀 더 합시다.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데, 가치상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자, 필요한 것이 랭스와 아크 탄젠트이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크 탄젠트는, 아크 탄젠트와 아크 탄젠트 2라는 함수가 보통 많이 쓰죠. 탄젠트하고 아크 탄젠트 2라는 함수 보통 많이 쓰는데요. 아크 탄젠트는 바로 그 x분의 y라는 것을 하나의 스칼라 값으로 입력받는 형태고요. 아크 탄젠트 2는 y, x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아서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이제 파라미터 수에 의해서 이제 보통 구분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사실 아크 탄젠트 2와 같은 형태인데 모양 꼴은 두 개의 인자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GLS1 버전에서는 자, 이 아크 탄젠트 2에 해당되는 것을 아크 탄젠트라는 이름으로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 쓰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제 이 각은 이제 아크 탄젠트 통해서 x분의 y로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는데 길이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길이를 표현하는 함수는 뭐냐면 distance
라는 함수가 제공됩니다. 자, distance라는 함수는 뭐냐면 두 점을 갖다가 입력을 했을 때 그 사이의 거리를 반환하는 함수예요. 자, 여기 내용을 좀 보시면 아마 내용이 있을 건데, 그렇죠. 자, 1차원 같은 경우에는 플로트형의 두 점을 입력을 하고 2차원, 3차원일 때는 자, 벡터의 형태로 입력을 주게 되면 이 둘 사이의 거리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내리겠습니다. 지금 경우에는 0부터의 거리잖아요. 0부터의 거리일 때는 우리가 디스턴스를 쓰지 않고 랭스를 쓰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랭스는 파라미터 하나입니다. 뭡니까? 자, 하나의 벡터를 넣어주면 그 벡터의 길이를 반환하죠. 벡터라는 것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뭐 3,4면 3,4 이런 값들이니까, 자, 이 점이 3,4라고 한다면, 자, 3,4라는 값을 갖다가, 자, 입력을 주면, 이 랭스는 뭘 반환하냐면, 자, 벡터의 크기를 반환합니다. 자, 이 벡터의 크기 자체가 0,0을 기준으로 해서 3,4까지의 거리에 해당되는 값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랭스를 사용하시는 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뭐 둘 중 어떤 걸 써도 사실은 무방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랭스라는 것을 사용하지만 디스턴스를 쓸 수도 있다. 그 외에 여기는 뭘 소개하고 있냐면 그 외에 기하학적 함수들이 GLS에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을 하고 있네요. 뭐 잘 알다시피 도트 프로덕트, 뭐 내적과 외적과 정규화, 그 다음에 반사, 그 다음에 굴절 그런 값들이고, 이런 공간 벡터들을 갖다가 비교하기 위한 비교 연산자로 뭐 크다 작다 뭐 이런 식의 것들도 제공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자, 그렇습니다. 내용 이해가시죠? 이제 랭스 아크탄젠트로 표현하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 표현한 내용은 사실 간단합니다. 봅시다. 아까와 똑같이 SB를 RGB를 바꾼 함수가 존재하고요. 맨문 처음 보시면요, 첫 내용은 늘 했듯이 자, 0과 1 사이에 값으로 정교한 ST 값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등장한 게 toCenter인데요. 이게 벡터 만들어내는 거죠. 이 내용은 ST에서,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ST라고 값인데, 자, 0.5로 향하는 벡터라고 있어요. 0.5가 어딥니까? 카티산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이게 0.5,0.5잖아요. 원점.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벡터를 갖다가, 자, 센터로 향한 벡터라고 일단 벡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 벡터라에 y 성분, x 성분을 넣어서 아크탄젠트를 적용하면 앵글이 나올 것이고요. 자, 그 센터의 길이, 자, 얘 곱하기 1을 했습니다. 왜 곱하기 1을 할까요, 여러분? 정교화시키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0.5예요. 길어봤자. 맞죠? 0.5예요. 자, 반지름 1인원을 만들 거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주시면 이 길이가 자 1이 되는 반지름이 나오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임의의 점의 거리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레디어스 R이라고 뽑아냈고, 이 각을 갖다가 앵글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이제 뽑아내는 함수가 이 두 줄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때 먼저 첫 번째 인자가 칼라 인자죠. 정교화시키고 있습니다. 2파이로 정교화시키고 있습니다. 앵글은 마이너스 파이와 파이 사이입니다. 2파이로 정교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의 값이 나오겠죠. 왜? 마이너스 파이에 2파이를 나누고 파이에 2파이를 나눴으니까. 그쵸? 자, 이것을 다시 0과 1 사이 값을 바꿔줘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다가 자 0.5를 더해주면, 여기다 0.5를 더해주면 자 0과 1 사이 값이 나죠. 그래서 뒤에서 그래서 다시 0.5를 넣고요. 자, 이번에는 자 saturation
파트를 레디어스 값으로 썼습니다. 그 말은 여기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츄레이션이 커지는, 채도가 커지는 값이라는 말이고요. 마지막에 명도는 1이라는 값을 그냥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다음과 같이 원형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예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조금 애매한 것은요, 사실 이 벡터를 만들 때, 이건 제가 정확하게 검증은 안 해본 내용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투센터가 ST에서 점 빼기 점이죠.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걸로 가니까 ST에서 원점을 향한 이 0.5를 향한 벡터를 만들었어요. 저라면 아마 이 ST에서 0.5가 아니라 이 점에서 ST로 가는 벡터를 만들어서 쓰는 게 더 직관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좀 오류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이 코드를 좀 바꿔볼 수도 있겠죠. ST에서 벡터2 0.5라고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칼라의 원형의 모양이 좀 바뀌었습니다. 원이 돌아가는 모양이. 하지만 뭐 결과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튼 그렇습니다. 원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맞긴 맞아요. 왜냐면 시작이 빨간색이잖아. 그래서 이건 제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0도에서부터 빨간색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실 여지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오늘 좀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칼라 휠처럼, 스피닝 칼라 휠처럼 이 예제를 돌아가게 만들어 봐라. 타임을 쓰면 되겠죠. 이걸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재밌는 어떤 예제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런 걸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여기서 좀 설명하고 있는 뒤에 내용을 보시면 다양한 모양 만드는, 문양 만드는 것들이 코드로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드 분석은 여러분들 목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퀄리파이어라는 내용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이건 뭐 별도의 강좌를 해도 되는데 간단히만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앞에서 코드 보시면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in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in이라는 단어. 그쵸? 자, 이거 도대체 in이 뭐냐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러분 그 콜바이 레퍼런스 아시죠? 포인트 써서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내부에서 입력 인자를 콜바이 레퍼런스로 바꿔가지고 참조위에서 함수 수행 이후에 결과값을 변환시킬 때, 자,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앞에 키워드가 in, out이라는 키워드입니다. read와 write가 동시에 가능하다. in은 뭐냐면 입력으로만 가능하지, 자, 이 함수 안에서 이 값이 바뀔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콜바이 밸류 같은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out은 뭐냐면 이 값이 입력으로 들어왔지만 실제 입력 인자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이 함수의 결과로 자, write만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이 out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C나 C++ 좀 다뤄보셨으면, 이거 그 포인터 썼을 때 입력 인자의 어떤 형태와 비슷하구나, 이걸 갖다가 우리가 명시적으로 in, out, in과 out, in, out으로 표현한 거라고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분은 qualify를 라는 이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쉐이더에서 그 변수를 갖다 선언할 때 in, out을 갖다가 별도로 다 지정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쉐이더를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은 그렇게 생소한 내용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정도까지 설명드리는 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